그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관련된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짧게, 요 분은 두 분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표창장 위조는 모두 받아들여져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유죄 판결이고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례적인 중형이다. 너무 이례적이다. 양형과 관련돼서. 양형 관련돼서 너무 양형과 관련돼서 재판부가 이거는 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승계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대통령 뇌물 주고 말 사주고 국민연금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는데 지금 기사 살펴보면 집행유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징역 4년이 과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예. 과연 비슷할 수가 있는가? 또 살펴보면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게 했는데 여기 징역 4년 나왔습니다. 네네네. 청와대가 움직였죠. 진경준 전 검사장 그리고 NXC 대표 김정주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주식을 바꿔서 1,120억 원대 차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무혐의 나왔고요. 청소 용역업체에게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만약에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징역이 4년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은 너무 이례적으로 중형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주신 것이고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짧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징역 4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못했었고요. 일단 검찰에서 15개 혐의를 제기를 했는데 아마 일부는 유죄가 나오고 예. 뭐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섞여가지고 적정한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조범동 재판에서 이 조범동과 이 그 정경심 교수 간의 공모가 예. 좀 부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사모펀드 부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뭐 요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재판에 나온 증인들 자체가 예.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진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예. 어느 증인은 검찰이 유리한 그리고 어느 증인은 정경심 교수의 유리한 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헷갈리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5개 중 11개가 유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무죄가 나온 4개도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완전 무죄는 아니에요. 일부 무죄라는 결론이었긴 했습니다만 그 예. 무죄라는 성격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무죄가 아니란 뭐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뭐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예. 범죄는 인정이 됐어요. 예.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예. 뭐 법리적으로는 이게 무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거라서 예. 사실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유죄가 인정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사실 검찰이 구형한다고 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7년 구형했다고 그래서 7년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고요. 무죄 네.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경우 그리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제 그 법원에서 참고자료, 설명자료를 냈어요. 무려 예. 30쪽이나 그것도 되는데 많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양형 기준을 검토한 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년 6월 이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즉 뭐냐면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와 양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예. 최소한 2년 6월 이상은 그러니까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예. 이 얘기는 2년 6월을 구형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4년이 구형이 됐거든요. 예, 예. 이게 2년 6월과 4년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크게 집행유예 차이점이에요. 예, 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만 가능한데 예. 4년은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어. 그리고 2년 6월에서 3년도 아닌 4년을 내린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형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표창장 위조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외에도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초기에는 적어준 이 그 확인서를 네. 일부 위조하는, 일부 변조라고 그러죠. 가피를 예. 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유리하게 했었는데 예. 갈수록 대범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면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신뢰성을 이제 상실하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굉장히 크게 든 이유가 뭐냐면 예. 반성하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 개인적인 목적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예.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중 사유를 6개 정도를 적어놓고 감경 사유로는 단 2개만 적었어요. 초범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익이 크지 않다. 네. 요 정도로 적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년 6월 이상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중해야 되는 요소가 6개, 감경해야 되는 요소가 2개라면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인 귀결로 4년 정도 선고한 게 재판부 판단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허윤 변호사께서도 어제 판결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목조목 아무튼 그 분석해볼 거리들이 적지 않은 판결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뭐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괘씸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괘씸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괘씸죄라는 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 봤을 때는 괘씸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왜 반성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재판부 수가 입장에서 있어요. 단죄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나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에 대해서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예. 거짓말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거를 왜 괘씸죄라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정경심 교수 측 주장인 것이고요. 예,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증거가 명백한데 네. 그런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증인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다. 예.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괘씸죄라는 거는 이제 저쪽 정경심 교수 측의 판단인 거고 예. 재판부는 아마 그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 측에서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일단 항소심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소장을 굉장히 빠르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원래 항소라는 게 이제 그 판결문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항소장 제출의 일반적인 사안인데 어제 판결이 났는데 오늘 제출을 한 것은 예상을 그 했던- 강한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했기도 했고 강한 의지를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판결문에서 굉장히 상세한 그 사유들을 적었어요. 일단 3가지가 있는데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에 11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이제 2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창장 위조예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이 여러 가지 근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게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를 해서 딸의 표창장에 붙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발급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발급받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위조한 건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 정경심 교수 측이 굉장히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PC, 이 표창장 직인이 나온 게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이 PC 자체가 정경심 교수 거예요. 근데 예. 제출한 사람은 이 조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법 수집 증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예.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소유한 자가 제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 조교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서 정당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예. 이 표창장과 그리고 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라는 요 범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호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예.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다. 이 예. 부분을 아마 주장을 해서 크게 이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예. 아마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걸 이제 다투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주셨고 이게 사실은 어제 재판 판결 어제 그 판결 내용에는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한 점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이제 검찰이 구형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결국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공모 이건 역시나 이제 표창장 위조 2건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7건 중에 이제 2건이 이제 공모 인정이 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의 형사소송법 148조를 얘기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로서는 표창장에 대해서 조작을 했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첫 번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최성해 총장과 예. 그리고 동양대학교의 조교와 직원들이 이 표창장 발급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경심 교수는 받았는데 어디 출처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증언이에요. 어떠한 정황적 증거가 잡힌 건 아니죠. 양측의 증언인데 한쪽의 증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유죄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예. 근데 최성해 총장을 돌아다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교육자적 양심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학력이 모두 허위 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모펀드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권력형 비리고 범죄고 돈을 많이 부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수익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또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카카오톡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나 강남 건물주 될 거야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져와서 이거 사모펀드로 뻥 튀기 위해서 권력형 범죄였고 돈을 많이 편취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너무 증언이나 본인의 재판부의 감정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명확하게 나온 증거 없이 일방적인 증언을 따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1심은 이렇게 종결이 됐고 항소장을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항소심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허윤 변호사께서 예측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4년 징역에 법정 구속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보통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15가지 혐의 중에 11가지가 유죄이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형을 낮춰서 받고 싶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까요? 어떻습니까? 전략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면 예. 아마 그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 반성을 해야 된다. 예, 반성을 하고 앞에서는? 죄를 뉘우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경심 교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제도 얽혀 있고요. 예.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과도 얽혀 있고 예.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요 관계의 핵심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이 되는 사건이 이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유죄를 다 인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반성을 한다. 그러면 윤 총장이 기소를 했던 지난 여름을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그 분열로 이끌었던 조국 사태,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살라미 전술 같은 표현 누군가는 하던데요. 예를 들면 일부러 인정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부러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부 자체가 예. 현 정부 자체가 이번으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음번에도 당연히 정권을 잡으려고 할 텐데 예. 어떻게 보면 이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계속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결부되었기 고려를 안 할 때문에 수밖에 없는 거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허윤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